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상품명 만드는 공식은 따로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서 키워드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메인 키워드로 선정을 합니다. 이 메인 키워드를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뚜벅이입니다. 상품 등록을 열심히 잘 따라 했는데도 생각만큼 주문이 잘 안 들어오는 분들 계시죠? 제가 이번에 50곳이 넘는 초보 스토어를 점검을 했는데요.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상품명입니다. 상품이 판매되려면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구매 대행으로 판매가 되는 상품인지, 그리고 상품명이 좋은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는지, 상품명이 엉망이라면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많이 올려도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유튜브에 상품명 짓는 방법 알려주는 영상이 많지만 구매 대행 상품명 만드는 공식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구매 대행은 하루에 최소 50개 이상의 상품을 올리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빠른 속도입니다. 구매 대행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면서 성과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번 영상은 바로 구매 대행 상품명 만드는 법입니다. 제가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매출 1000만 원을 낼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따라서 성과를 내고 있는 방법, 이거 제가 다 알려드리면 강의하시는 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시행착오 겪지 마시라고 제가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노하우 오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품명 만드는 영상을 보시면 판매할 상품을 먼저 정하고 그 상품에 맞는 여러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조합을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매 대행에서는 상품부터 찾나요? 아니죠. 우리는 키워드부터 찾습니다. 여러분, 키워드 도구 사용해보셨나요? 아직 키워드 도구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키워드 도구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언제 몇 번이나 검색했는지 클릭 몇 번만으로 빠르게 수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이 키워드 도구는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도구예요. 검색량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여러 곳이 있지만 오늘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스카우트를 이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아이템 스카우트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아이템 발굴을 클릭하시고 카테고리는 1단계부터 3단계 혹은 4단계, 세부 단계까지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화분대라는 세부 키워드를 오늘 예시로 가져왔어요. 끝까지 선택을 하시면 아래에 이렇게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최근 30일 동안 얼마나 검색을 했는지 다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 달에 5만 명이 검색하는 키워드와 한 달에 100명이 검색하는 키워드, 여러분은 어떤 키워드를 상품명에 넣고 싶으신가요? 아마 5만 명이 선택한 키워드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검색량,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수요가 많다는 건 그만큼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다양한 그리고 당일 배송 상품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수요가 너무 또 적다면 찾는 사람이 없는 키워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열심히 올려봐야 노출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은근히 초보셀러분들이 이 점을 많이 놓치시는데요. 제가 최근 점검한 스토어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 메인 키워드 검색량이 200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올려봐야 노출도 되지 않을 키워드로 상품 등록을 열심히 하신 거죠. 그래서 구매 대행의 가장 앞에 위치할 메인 키워드는 수요는 어느 정도 있지만 또 너무 크지는 않아서 경쟁이 아주 치열하진 않은 중소형 시장을 타겟으로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500에서 5000 정도 사이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안에서 키워드 소싱이 다 끝났다면 범위를 1만, 2만 이렇게 점차 넓혀갈 수 있겠죠. 검색수 500에서 5000 사이로 필터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검색수 8만, 6만까지도 나오던 결과가 이렇게 5000 이하 키워드로 바로 변경이 되죠. 일단 시장의 크기는 구매 대행에 적합한 사이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플랜트 박스, 화분 진열대, 수경 재배기, 화분 거치대, 이동식 화분 받침대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죠. 화분 진열대 한번 클릭해서 시즌성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수요가 사시사철 꾸준한 키워드라면 언제 소싱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요가 들쭉날쭉한 시즌성 키워드는 이 수요가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서 등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이 화분 진열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이나 2월 이렇게 올려두면 좋을 키워드로 보여요. 오늘은 상품명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계속 이 키워드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키워드로 선택을 하기 이전에 하나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 쇼핑으로 가셔서 해외 직구 탭에서 광고 상품을 제외하고도 리뷰가 있거나 찜하기 숫자가 있거나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시그널이 보인다면 구매 대행으로 판매가 되고 시장 크기도 적합한 메인 키워드를 잘 찾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죠. 뭘까요? 바로 이 지식재산권 침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약간 무섭지 않나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브랜드나 모델명처럼 누군가가 이미 상표권으로 등록을 해서 주인이 있는 키워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기 뜬다고 하더라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키워드인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브랜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다이소, 이케아, 예전에는 브랜드 키워드도 이렇게 딱지가 안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딱지가 안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다 이 상표 권한이 있는 키워드인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도 최근에 보고 약간 이게 상표야?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디크 책상, 엄마 자전거, 그리고 어부바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는 봤을 때 일반 단어인지 상표권이 있는 단어인지 쉽게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키프리스나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하셔서 엄마 자전거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여전히 있죠. 이런 것들은 쓰시면 안 되는 키워드인 거예요. 정확히는 이 상품 분류에 해당되는 상품을 올리면 안 되는 거지만 저희가 그걸 하나하나 다 분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되어 있거나 혹은 출원 공고 상태에 있는 것도 쓰지 않는 걸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재권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시지만 보면 이 철제 화분 다이 같은 거는 사실 누가 봐도 이제 일반적인 단어잖아요. 이런 거는 찾아보지 않고 쓰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뭐 맘스플라워 이런 거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키프리스에 검색 한번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안전하게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 화분 정리대, 화분 스탠드, 또 식물 선반 이렇게 비슷한 상품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럴 때 우리 메인 키워드는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메인 키워드를 하나만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걸 보기보다는 5,000 이하, 1만 이하라면 가장 위에 있는 힘 있는 키워드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키워드인데 경쟁 강도가 두드러지게 좋은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다이소를 제외하고 유의미하게 더 경쟁 강도가 좋은 키워드는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사실 이렇게 세부 카테고리가 화분대 이렇게 모두 같다면 같은 상품을 지칭하는 키워드는 상품명에 함께 넣어준다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 확실하고 검증된 수요가 더해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초보자 레벨에서 이 세부 카테고리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또 내 상품과 연관된 키워드가 맞는지 이거를 키워드를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선별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최소 50개 이상의 상품명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메인 키워드는 여기서 하나만 딱 정하고 나머지는 바로 다음에 알려드릴 서브 키워드를 찾는 방식으로 빠르게 채워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서 예를 들어 화분 진열대를 메인 키워드로 선정을 했다면 그 다음 할 일은 양식에다가 혹은 따로 상품명 기재해 놓으실 곳에다가 화분 진열대 이렇게 5줄을 써줍니다. 왜 메인 키워드 하나의 상품명이 아니라 5개의 상품명을 만드는 걸까요? 반자동의 기본적인 개념은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전부 준비했어. 예를 들어서 누군가 화분 진열대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작은 상품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큰 상품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무로 된 상품, 철제로 된 상품, 3단 상품, 여러 가지 타입의 상품을 원하는 수요가 섞여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미리 전부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구매 대행의 장점을 살려서 화분 진열대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여러 타입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구매 대행에서는 가지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키워드는 하나지만 5개의 상품으로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총 5개의 상품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상품을 찾는 과정은 제가 이전 키워드 소싱법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 이후에 그 영상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상품명 만드는 그 과정에 집중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머지 공간의 키워드를 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찾으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메인 키워드를 하나 찾았다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네이버 쇼핑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위에 연관 키워드가 나와 있죠. 이걸 그냥 빠르게 줍습니다. 어떻게 줍냐? 여기서 화분 진열대니까 정리대, 원목, 베란다, 거치대, 스탠드, 거실, 글자 수 50 이내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화분 진열대, 따발, 그리고 거치, 3단 중 다 썼나요? 다이소는 쓰면 안 되는 단어니까요. 그리고 선반이 있었네요. 밑으로 내려가 줍니다. 그러면 광고 상품을 제외하고 위에 있는 것들이 화분 진열대라는 키워드로 제일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상품명 점수도 높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쓰지 않았던 최대한 다양한 단어들을 줍줍 해줍니다. 이 보면 식물, 그리고 저는 가급적 중복을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또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하나 다 보다 보면은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중복하지 않도록 다양한 단어를 쓴다, 이 생각만 하시고 보는 대로 줍줍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이렇게 대형 정리, 다육이, 스탠드, 인테리어, 다이,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쓰면 안 되는 단어겠죠. 철제, 행거. 내려가서 이런 것도 쓰면 안 되는 단어일 겁니다. 미니, 거치대, 썼지만 쓸 게 없으면 또 써줍니다. 빠르게 5개의 상품명을 다 완성했죠. 자, 어떤가요? 아까 전에 우리가 화분 진열대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키워드 도구를 사용해서 찾았을 때보다 나머지 키워드는 훨씬 빠르게 다양한 단어를 수집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중복 없이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초보셀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일단 왜 상품명 안에 키워드 중복이 없어야 할까요? 이 상품명 안에서 중복된 단어를 쓰면 마켓에서 싫어합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화분 진열대를 썼는데 화분 정리대, 또 화분 다이, 화분 선반, 이렇게 썼을 때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 이렇게 수정해주세요. 상품명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화분 진열대는 그대로 두고 화분이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키워드 정리대, 다이, 선반, 이렇게 썼을 때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주세요. 검색 품질에 맞게 잘 입력되었습니다. 이렇게 뜨죠. 이건 11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의 상품명 이내에 동일한 단어가 반복될 경우에는 클린 대상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상품명 안에서는 중복된 키워드가 없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또 하나 챙기실 부분은 이 메인 키워드는 합성어라고 할지라도 붙어 있을 때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그냥 붙여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5개 중에 절반은 이거를 띄워서 써보고 절반은 붙여서 써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부분이, 저는 이 5개의 상품명 안에서도 최대한 중복 없이 다양한 서브 키워드를 수집해서 넣었습니다. 이거는 알려주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키워드를 그냥 몇 개만 찾은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줄에 들어갈 키워드만 찾은 다음에 이거를 그냥 순서만 바꿔서 5개 상품명을 만들어라,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노출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지치기한 이 상품명 안에서도 최대한 중복 없이 다양한 키워드를 수집을 합니다.
여러분께도 단순히 그냥 몇 개 찾은 다음에 순서만 이렇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대한 다양한 키워드를 수집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이 서브 키워드의 가장 핵심은 빠르게 수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천히 공을 들여서 한다면 아까 키워드 도구를 써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안전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빠르게 단어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연간 키워드에서도 수집을 했고, 자, 여기 1페이지 끝까지 이렇게 갔는데도 여기를 다 못 채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은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 막 중복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핵심은 빨리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앞쪽에서 다양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거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은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키워드 채워 넣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계속 다양한 단어 찾아야 돼 하면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서브 키워드를 진짜 이렇게 대충 수집해서 채워도 되냐? 이 나머지 부분도 좋은 키워드를 선별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 투 트랙 전략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품명에서 단어가 앞쪽에 있을 때와 뒤쪽에 있을 때 언제 힘이 더 셀까요? 앞쪽에 있을 때 더 힘이 셉니다. 물론 판매량이나 서비스 지수나 다른 것들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모든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고객이 화분 진열대를 검색을 했을 때 이 화분 진열대라는 키워드가 앞쪽에 있는 상품이 더 상위에 노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상품명 뒤에 넣을 키워드보다는 앞쪽에 넣을 키워드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앞부분, 메인 키워드는 키워드 도구를 사용해서 검색량이 보장된 확실한 키워드를 넣어주고요. 상대적으로 서브 키워드는 검색량을 확인하지는 않지만 상품 품질이 높다고 지금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상품명을 참고해서 빠르게 이제 서브 키워드를 수집해주는 거죠. 자, 쉽게 낚시를 예로 든다면 이 구역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물고기가 많고 또 잘 잡힌다는 걸 이미 확인을 했어요. 이곳에다가 비싼 미끼를 던지는 게 메인 키워드. 반면에 우리가 모든 지역을 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에는 비싼 미끼 대신 저렴한 떡밥을 넓게 고루고루 뿌려주는 걸 서브 키워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투트랙 전략으로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요도 잡으면서 빠르게 다양한 소형 수요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매 대행 상품명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한번 쭉 연결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서 구매 대행에 적합한 검색량으로 필터를 하고 또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키워드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팔리는 키워드라면 메인 키워드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인 키워드를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하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최대한 중복이 없도록 다양한 수집 키워드 5개의 상품명을 완성해 주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하시면 하루에 50개는 물론이고 100개의 상품명도 정말 금방 만드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구매 대행 상품명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지금 당장은 100% 이해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상품명은 매출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명은 이번 기회에 꼭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힘내서 만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